남거사라는 분은 6대 독자이면서도 장손이었어요. 최고 장손. 그러니 그 집안의 독자면서 장손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절대적인 가부장 제도에서 절대적인 가장으로서 역할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오고 또 모든 집안 가족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현대는 어떤 사회입니까? 뭐 이렇게 가부장적인 것을 시집 온 여자들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갈등이 올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처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부 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에 같이 살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알력과 불화가 일어나고, 그러니 이 사람은 가부장적으로만 키워졌던 사람이니 그런 걸 해결할 방법도 없을 뿐더러 내심 아주 큰 고민에 쌓여 있게 마련이죠. 집안이 풍지박산되는 것처럼 매일 싸우니까 참 괴로운 것이죠, 가장으로서. 그래서 남거사는 그저 모르는 체 하기로 방침을 세웠어요. 나름대로. 그런 일을 알아보려고 또는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손해보는 사람 누구겠어요? 아무래도 며느리겠죠. 부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으니, 그러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투쟁은 점점 강도가 높아지더니 마침내 잠재하고 있던 화살이 폭발해버리듯이 정말 대판 싸우게 되고 막 이런 집안이 정말 풍지박산이 되는 것처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깨어날 수 없이 계속되는 악몽과 같은 처지여서 온 가족들에게 극심한 상처를 주게 되죠. 애들은 애들대로 아무런 죄 없이 그냥 이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싸우게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상처받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 가정은 더 이상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실추될까봐 두려워서 그들을 이해해 볼 수도, 그들을 위로하고 달래줄 수도 없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시도할 수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놈의 체면 때문에 그런 거죠. 더욱이 경제적인 여건이 더 좋아지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고 배에 기름이 끼면 낄수록 점점 더 이런 욕구는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사이는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가난할 때는 오히려 서로 잘 의지하고 삽니다. 행복과 만족은 오히려 그 남거사에서 오히려 점점 멀어지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잘 벌리고 돈이 많아질수록. 과거에는 어떤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몇 번 수백만 달러를 잊어버려 가지고 사업 실패로 인해 가지고 많은 빚을 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 재물운은 있는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그런 경제적인 큰 충격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남거사는 운 좋게 다시 사업에 재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부장적으로 그렇게만 키워진 사람으로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휴전을 맺도록, 좀 싸우지 말고 좀 잠잠하게 지내도록 조절하는 것은 이 남거사에게는 자기가 명상해가지고 염불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극락에 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정도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거사가 연불수행을 한 뒤로는 부처님의 힘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놓게 되었어요. 부처님이 뒤에서 내 마음을 자비롭게 바꿔주시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여러 가지 필요한 가르침을 매일매일 연불하다가 생각나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절대적 가장이라는 하찮은 그 에고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행복한 수행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사랑으로, 자비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변화시키는 법을 하나하나씩 배우게 되었어요. 또 겸손하고 훌륭한 남편, 사려있고 효성스러운 아들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자비심이 그렇게 만들고 지혜가 생기니까 그게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연불과 부르침이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을 쏙쏙 들어오는 그런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지혜를 알게 하심으로써 나 자신을 혁신적으로 뜯어고치고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노력하면 별 문제가 없어지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직접 요리를 한번 배워보자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매일 찾아보고 또 요리 학원에도 근무 중에 쉬는 시간에 나가서 배우기도 하고 해가지고 직접 요리도 배워서 요리를 했어요. 그 아내가 할 거, 시어머니가 할 거 아니라 아예 아들이 딱 좀 맛있는 요리를 하는 거야. 또 설거지도 하고 걸레질도 하고 마당도 깨끗하게 쓸어놓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다 했던 것입니다. 모범적으로 한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이 집이 바뀐다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남거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도왔어요. 한편으로는 내 아내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어머니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또 그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전력을 다하게 됐습니다. 그 원래 머리가 좋았던 남거사가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생각을 하니 문득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지혜가 자꾸 솟아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남거사의 노력과 부처님의 축복으로 이제 우리 가정은 따스한 평화와 넘치는 행복으로 가득하게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훈을 배울 기회를 주시고 부드럽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사람을 다루고 일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부처님의 지혜의 가르침에 감사를 드린다고 이 남거사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연불을 하십시오. 연불할 때는 물론 연불만 하는 거죠. 발언만 그렇게 하고 연불하다 보면 저절로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적었다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돌려보고 다시 그 일을 생각해보고 아내가 원하는 것, 어머니가 원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연구해보세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